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코인 뉴스 브리핑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저와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세 자체를 체크를 해볼 텐데 87,000달러 선을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시장에 뭐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는 저와 함께 잠시 뒤에 다뤄보고요. 또 이더리움도 2,000달러 선을 회복해주면서 그래도 24시간 기준으로는 4% 상승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RP는 2.4달러 지금 나타내 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회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시장의 마켓캡은 2.09%. 알트코인 시즌 지수도 어제 대비해서 한 1 포인트 가량 이렇게 올라섰거든요.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75에서 100 정도일 때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의 좀 과열 현상, 그러니까 많은 수급이 알트코인 들어온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많은 자산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탑 100에 가장 이제 코인들의 퍼포먼스를 보면요. 지금 몇몇 이제 알트코인들은 시장에서 좋은 상승률 좀 나타내고 있죠. 이게 90 일간의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밈코인이 79.91%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것도 한번 짚고 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피셜 트럼프에 관한 이제 트럼프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이 또 올라 가지고 지금 11달러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상승한다고 해서 이제 가격에 크게 변동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민주당 측에서 정부가 24시간 내 자산을 들여다보는 이제 가상자산 개인 지갑 신고 의무화의 이제 반대 청원이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청원이 빠르게 이제 충족이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코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요런 이제 청원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빠르게 이 민주당이 발의한 법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지갑까지도 이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이제 블록체인의 본래 목적을 침해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차피 이제 지갑 자체를 이제 실명제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개인들한테 의무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지갑을 신고를 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국민들의 입장과 크립토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과한 법안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상황들이 지금 펼쳐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만 비트코인 ETF가 1조 원 순유입이 났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순유출이 반면에 났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 녹화 시간 기점으로도 이제 간밤 뉴욕 증시가 마감이 됐거든요. 마감된 이후에도 보니까 이게 또다시 이제 순유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따가 이야기를 해 드릴 건데, 이 기사는 어제 이제 오후 2 시에 났던 기사입니다. 근데 코인글래스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이 89,000달러를 돌파할 경우에 암호화폐에서 숏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그 숏 포지션 자체 금액이 무려 25억 달러 상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89,000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선물 시장에서의 청산 물량들이 이제 급격하게 강제 청산이 되면서 아마 이제 더 큰 시장의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뭐 일시적일 수는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이 84,000달러를 이탈할 경우에 그 롱 포지션,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을 베팅을 했었던 그런 포지션들이 또 한 번 강제 청산이 되면서 13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롱 포지션이 강제적으로 청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나왔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창립자가 비트코인이 11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 주장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 아서 헤이즈의 이야기에 따르면 11만 달러에 도달을 했다가 7만 6,500 달러의 지지선을 맞을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상승 이후에 이제 지지선을 테스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 금액이 좀 멀어 보이는 시점이라서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미국이 금을 활용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의견이 처음 나왔던 건 아닌데 최근에 이런 이제 이슈들이 최근 들어서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을 추가 매집을 하지 않고 압수된 물량만을 비축 자산에 넣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실망하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으셨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할 것이냐. 근데 트럼프의 입장은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심지어는 이제 미국에 세금을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한 언론사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미국 이제 국민들 자체에 관한 인식은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이제 왜 비트코인을 사느냐." 이런 인식이 훨씬 많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매집을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이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2025년 비트코인 법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통과는 안 됐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짚어 드릴게요. 오늘 내용으로 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설 중에 하나가 이제 금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 가능성이 있을까? 고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서서는 아서 헤이즈가 11만 달러 비트코인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9만 달러의 회복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어 CEO 그러니까 리서치 회사의 CEO인 마르쿠스 튠렌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요 리서치 회사도 좀 유명한 리서치 회사입니다. 저도 이제 관련해서 많이 얘기들을 참고하곤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일단 상호 관세 부과 관련한 입장을 전환을 했고 이건 이미 시장에 나왔던 뉴스였죠. 그리고 이제 연준 의원 자체고 약간 비둘기파적인 언급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구반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21일 이동 평균선이 85,200 달러 수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강세로 좀 전환됐던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아마 이제 9만 회복은 조금 빠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당장 랠리를 재개할 촉매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새로운 소식들이 나온 것들이 이미 기존에 나왔던 소식들이기 때문에 그 9만 달러 구간에서의 저항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시점이라서 한 요 지표를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 상원 의원 이제 신시아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앞서서도 이제 백악관 관계자의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금 같은 경우에는 1974 년의 시세를 기준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고 이 자체를 현재 시세로 재평가를 한 뒤에 매각을 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납세자의 세금이 단 1 달러도 사용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가 어쨌든 그 금을 74 년도부터 보유를 하게 돼서 굉장하게 많은 수익을 냈잖아요. 금 재평가를 하면서 금을 일부 매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트코인을 매수할 자원이 확보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매년 20만 개씩 5 년간 구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도 이제 미국 정부도 우리나라의 여야처럼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금 트럼프가 속한 당은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지금 굉장히 이제 트럼프가 본인과의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로 많이 또 어 배치를 해 놨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비트코인을 사자.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하자."라는 부분에 관해서 아마 이제 크게 반발을 내진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민주당 의원 중에 이제 상당수가 이 비트코인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집하는 거에 관해서 반대 의견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서 상원과 하원의 이제 모두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미국 국민들도 "왜 우리의 세금으로 이 비트코인을 사느냐."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센시아 루미스 의원이 그러면은 국민들의 세금을 쓰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74 년도부터 금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했던 상황에서 많은 수익이 났고 지금의 가치로 따졌을 때 재평가를 해서 일부 매각을 한 다음에 비트코인을 20만 개씩 5 년간 구매를 하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이제 제시했던 내용의 그 풀이를 조금 해 드리자면, 일단은 이제 루미스 의원은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우리가 BTC라고 표현을 하죠. 요거를 매수를 하려고 하는 전략이 뭐냐면, 이 비트코인이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가치 자체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금도 이제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이제 지금까지 올랐던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ETF 운용자금 관련해서도 예전에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 수익난 금을 매각을 해서 요걸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으로 바꿔 놓고, 비트코인을 20 년간 장기 투자를 했었을 때 20 년간 팔지 않는 조건이에요. 그 비트코인 또 오르게 되면은 이제 고거를 가지고 미국의 부채를 해결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의도는 이제 비트코인 친화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국가 부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좀 제시를 했던 게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20만 개씩 5년간 구입을 하고 비트코인을 특정 기간 동안 매도해서는 안 되고, 이런 이제 구체적인 법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상 통과될 가능성은 크진 않다. 이게 이제 업계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 지금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은 8,133톤으로 장부상 가치가 온스당 42.22달러예요. 근데 지금 장부당 가치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스당 3,000달러 이렇게 육박을 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시세 차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일부만 매각을 해도 충분히 비트코인을 매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거고, 그 의견에 대해서 이제 보아인즈 백악관 가상자산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신시아 루미스의 이러한 이제 의견들을 약간 인용을 한 것 같다. 우리가 이제 금 보유고를 좀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다라고, 이건 백악관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생각보다 없지는 않겠네. 요런 또 여론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금으로 사든 세금으로 사든 어쨌든 이제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선택을 한다라는 건 엄청난 호재이죠. 우리가 기다렸던.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또 시장의 상승을 예상하는 그러한 이제 시선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파키스탄이 잉여 전력을 활용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제안을 했는데, 사실 예전에 파키스탄 정부는 비트코인에 굉장히 좀 적대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대의 흐름을 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랑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인 디지털 전략을 강조를 했었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는 거 한 가지랑 채굴 산업도 되게 육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상 그 잉여 전력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잉여 전력들을 채굴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채굴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가 좀 있다라고 트럼프도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 수도로라고 이야기를 했던 슬로건 안에는 미국 내에서 채굴 환영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 이 채굴장이 생기면서 경제적인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일자리도 어느 정도 창출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채굴하는데 사용한 전력의 남은 전력은 또 주민들이 쓸 수 있다고 해요.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제 채굴이라는 산업도 나중에는 비트코인이 모두 다 채굴이 되면은 사라질 산업이긴 하지만,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파키스탄이 얘기하는 것처럼 잉여 전력 활용해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을 한번 이제 해 보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를 철저히 금지했던 정부의 입장과는 좀 대조가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2023 년도만 해도 이제 "암호화폐가 절대로 합법화될 리는 없다, 파키스탄에서." 이렇게 공언 단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2024년 11월 미국 대선과 동시에 이 파키스탄은 암호화폐를 공식적인 결제 수단으로 규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 방향을 확 틀었습니다. 물론 이제 파키스탄이 경제적으로 엄청 탄탄하고 발전된 나라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선택해 버린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은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현상들은 좀 나오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가 SNS를 통해서 이제 밈코인이 다시 급등을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직접 밈코인 트럼프를 칭찬하는 기를 게시하면서요, 해당 토큰 가격이 단기간에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이제 가격 차트 같이 보여드렸었죠. 사실 이 트럼프 토큰은 트럼프가 발언을 하고 갑자기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90% 가량 하락을 한 이후에 한 10% 정도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당 토큰이 수분 만에 $11 이하에서 $11 초반까지 급등을 했고, 이 급등한 직후에 매도세가 유입이 되면서 조정을 엄청 세게 받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다시 조금 올려줬다, 그런 의미로만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XRP에 관한 현물 ETF를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XRP 현물 ETF에 관해서 신청사들을 정리를 해 놓은 그런 자료예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비트와이즈가 이제 신청을 했고, 투애니언 쉐어즈도 여기에 있고, 그리고 코인 쉐어즈도 있고요. 프랭클린 템플린도 있고, 해시덱스도, 이렇게 10개사가 이제 XRP ETF를 신청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운용사가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XRP ETF가 아마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시선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 같이 염두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XRP 승인 기대감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폴리마켓 트레이더들이 어떤 승인을 또 내다보고 있는지 볼게요. 미국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한 후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이 암호화폐 ETF 신청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리플 소송 기각 결정으로 XRP ETF 승인 확률이 87%까지 상승을 했고, 다른 코인들의 승인 확률도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SEC가 리플 쪽에 관한 소송을 철회했잖아요. 이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폴리마켓에서는 어 SEC 그리고 XRP ETF 승인에 관해서 87%로 승인을 음 좀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폴리마켓이 뭐 우리가 뭐 조작이 됐다라는 의혹도 사실은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폴리마켓이 유일하게까지는 아닌데 이번 미국 대선에서 좀 그나마 알려져 있는 서베이 중에서 가장 트럼프의 대선 확률을 맞췄던 그런 이제 사이트이고요. 베팅 사이트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플리마켓이라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제 우리 국내 관해서 지금 탄핵 논의 중이잖아요. 그거 관련한 투표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국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제 리브라 밈코인 사태에 관한 그런 이제 베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대두가 되는, 국제적으로 대두가 되는 그런 사안들에 관해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투표를 합니다. 근데 시장 참여자 입장이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 베팅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 XRP ETF 승인 기대감이 그 SEC가 XRP에 관한 소송을 철회한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ETF 출시 과연 언제 나올지, 그리고 그 이후의 가격 상승까지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암호화폐 뉴스 브리핑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